그러면 승계는 어떤 분들이 받는 게 좋을지? 아, 되게 좋은 게 있다? 이거 진짜 꿀팁인데 네. 무보증 상품인데 막 170만 원, 180만 원 여기다가 지원금 막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도 있어. 그러면은 완전 이득이지. 무보증으로 장기 렌트 이용하면 월 렌탈료가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있고, 무보증으로 계약하면 불리한 조건이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무보증으로 장기 렌트를 하는 건 절대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보증, 그리고 보증금, 선수금. 당연히 초기 비용이 없으면 이 금액이 들어간 것보다는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잖아. 그쵸? 그렇지만 장점이 뭐야? 초기 목돈이 들어가지 않고 월 납입료만 내고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보증금 일부를 넣었을 때는 당연히 월 납입료가 좀 내려갈 거야. 그리고 그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다만 여기 안 좋은 점은 보증금이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들어가는 반면에 그렇게 많은 월 납입료가 내려가진 않아. 그 이유가 뭐예요? 보증금은 돌려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도 나는 월 납입료를 많이 낮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선수금, 선납입금을 내면 돼. 근데 다만 선납입금을 냈을 때는 월 납입료가 굉장히 내려가지만 그거는 1000만 원, 1500만 원을 넣었을 때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해. 그러니까 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원래 납부해야 할 렌탈료를 미리 일부 납부를 하고 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월 납입료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 그럼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저는 무보증. 무보증. 무보증은 초기 비용을 만약에 없이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무보증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맞아. 약간 상황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원래 납입금을 조금 적게 내고 싶다 하면 선수금이 맞고, 그리고 이거 내가 좀 목돈을 조금 묶어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넣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무보증은 나 지금 초기 비용도 아예 없고 그냥 차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좀 차가 빨리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보증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나는 토탈 나가는 금액을 가장 저렴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보증금을 넣어서 월 납입료를 줄이고 그 보증금으로 나중에 또 돌려받는 거, 이게 가장 총 납부를 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장 저렴하게 나와. 선수금은 어차피 내가 낼 거 미리 내는 거니까 그건 의미는 없고 당장 적게 나가는 그 부담이 없을 뿐이지. 그러면 무보증 상품은 초기 목돈을 아껴서 일단 무보증 상품으로 탈 수 있는 거야. 간단하게 팁을 주자면 보증금 넣지 마세요. 선수금 넣지 마시고요. 초기 목돈 아껴서 그 돈으로 어차피 렌탈 3년, 4년, 5년 이용하시니까 그 돈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세요. 초기 목돈 아껴서 무보증 상품 이용하세요. 근데 진짜 10명의 8, 9이 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차에다가 넣을 돈을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낫다. 그게 가장 베스트다. 요즘에 우리나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화폐 가치는 그대로잖아. 그쵸. 15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가만히 가지고 있어봐야 그 금액은 불어나진 않아요. 그 금액을 보증금으로 넣어둔다? 이거는 뭔가 적금 형식일 수도 있겠지만 하이닉스 3전 주식 사세요.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뭐 주식을 사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무보증 장기 렌트는 저희가 심사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심사가 더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무보증 장기 렌트 하면 심사가 더 까다로운가요? 무보증? 되게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입장 바꿔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 네. 무보증이면 내가 차를 그냥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차를 빌려주는 거야.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담보 없이 무언가를 아무런 담보도 없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무보증 장기 렌트 받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랜저 드릴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심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심사는 무조건 돼야 돼. 내가 당신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차를 빌려주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이 차를 빌려드릴 테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신용 점수, 그리고 현재 이 차를 매달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십니까? 이런 소득에 대한 심사를 보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그랜저 타고 싶어, 제네시스 타고 싶어. 근데 월 납입료 100만 원이야. 근데 매달 버는 금액이 120만 원이야. 못 빌려주잖아. 그쵸. 그래도 신용 점수가 월등히 좋으면 빌려줄 수 있어. 그래서 무보증 장기 렌트카는 가능은 하지만 첫째적으로는 신용 점수, 둘째적으로는 소득,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안 됐을 때
무보증 장기 렌트가 안 된다. 그래도 가능한 금융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천을 드리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여러분 안 되는 게 그래도 가능하다. 이 중간에 그래도가 들어가면 원래 생각하고 있던 금액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 네, 그렇게 좋은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다음 질문은 장기 렌트 시 주행거리 초과하면 부담금이 더 커지는 건가? 이거 진짜 부담금이 커지나요? 커지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장기 렌트 계약 시에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내가 연간 주행거리를 보통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일하는 거 많고 이러다 보면 3만 킬로, 4만 킬로 탄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장기 렌트 계약 시에 우리가 키로수 설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당연히 키로수 설정이 1만 킬로, 2만 킬로, 3만 킬로, 4만 킬로가 있다면 낮을수록 쌀까? 키로수가 높을수록 비쌀까? 방금 말씀하신 게 비싸요. 그치, 낮을수록 싼 거지, 똑같이. 그래서 그 영업사원들이 낮을수록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2만 킬로만 하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상담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얘기했잖아. 3만 킬로, 4만 킬로 넘게 탄다고. 그쵸. 근데 2만 킬로가 싸다 해서 계약을 했는데 키로수 설정이 오버가 된 거야. 키로수는 중간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키로수는 뭐? 예,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최초 계약할 때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운행을 했더니 난 2만 킬로짜리를 계약을 했어. 5년 동안 총 10만 킬로를 타야 되는 거야. 나는 3, 4만 킬로 타는 사람인데 벌써 3년 지났더니 한 15만 킬로 됐어. 그러면 10만 킬로짜리에 대한 세팅 값이었잖아. 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키로당 150원 정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금융사마다 또 다른 건가요? 최소 100원에서 150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수입차는 250원에서 500원까지도 돼. 아니 제가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내가 운행을 얼마나 하는지 좀 그걸 알고 계약을 해야 돼.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키로수를 본인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하는 게 마음은 편하지 그게. 그렇죠. 마음은 편해서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 우리 고객들 중에 1년에 2만 킬로 세팅을 했어. 그러면 2만 킬로씩 타고 다니면 되잖아. 그럼 5년 동안 총 10만 킬로만 타면 돼. 1년에 3만 킬로를 타도 돼. 5년 동안 10만 킬로 안에서만 놀면 돼. 근데 내가 타다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 한 4만 킬로 튀었어. 그럼 이제 아껴 타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마지못해 중고차를 경차를 한 대 사가지고 그걸로 대신 타면서 키로수를 아껴 타시는 분들도 있어. 이거는 처음에 상담 자체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고객님들은 내가 연간 주행이 얼마큼 되는지를 좀 아시는 게 그치. 조금 더 중요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연간 주행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수록 생각하고 있던 렌탈료보다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또 가격이 올라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그러면 네. 문득 궁금한 게 키로수가 오버가 됐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인수를 할 때에도 초과 주행거리 비용을 받아가요? 아니요 전혀. 내가 만약에 키로수 오버가 됐어. 위약금이 막 한 400, 500만 원이야. 그러면 차라리 인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처음에 계약했었던 그 계약서에 잔존 가치, 즉 인수가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인수를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키로수가 너무 오버됐다 네. 하면은 인수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치. 네, 차량 이제 인수 비용이 오히려 더 낮으면 오히려 인수 비용이 위약금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그치. 운행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인수를 해서 그 인수한 다음에 중고차로 되팔아서 손해를 좀 덜 보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주행거리가 너무 오버되신 분들은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 네, 인수죠. 그런 건 승계도 안 나갑니다. 다음 질문은 개인 회생, 신용 회복 중에 있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무보증 장기 렌트 혹은 그냥 장기 렌트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심사가 떨어졌습니다, 심사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만 듣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네네. 장기 렌트 무심사 차량을 보시는 고객분들의 특징이 신차 할부 있잖아. 여기서 다 거절이 나오신 분들이거든. 점수가 진짜 할부조차. 신용 점수가 안 되니까 너가 말한 대로 그 회생이니까. 네네. 그냥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차를 빌려달래. 신용 점수 확인할게요. 근데 파산할 때 신용 점수가 없대. 회생 중이래. 자, 빌려줄 수 있어? 저는 아예 안 되죠. 그쵸. 빌려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만 빌려주겠다 이거야. 대신에 월 납입료가 정말 높아. 그러면은 이제 신용 회복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우리 월납입금 더 세게 줄 테니 타고 다녀라. 그거 아니면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대놓고 고객들한테 신용 점수가 너무 나쁩니다, 연체될 우려가 높아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 못 빌려줘요. 아니요, 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한테는 엄청 많이 저기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순 없잖아. 근데 사실 그게 맞거든.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손해보잖아. 그러면 이제 심사가 안 되신 고객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심사가 안 되는데 한다. 네네. 첫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 원래 정상적인 금융사를 이용하는 렌탈료보다 높은 렌탈료를 낸다면 가능은 해. 그리고 보증금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 차는 연체될 우려가 있어요, 고객님께 이 차를 빌려드리는데 연체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일부 조건을 받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걸리거든. 그러면은 뭐 보증금 내든 뭐 어떻게든 상관없다. 그렇지만 나는 조금 더 저렴하게 타고 싶다 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신용 점수가 좋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이용해서 좀 저렴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왜냐하면 추가운전자 등록을 해서 내가 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리고 친구와의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럼 선뜻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그 지인의 담보로 그치.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족은 괜찮은데 지인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이건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경험인데, 친구 데리고 왔어. 이 친구는 신용 점수 좋으니까 저 이 친구 명의로 이용해서 제가 탈게요. 이제 진행을 해줄 수 있잖아. 네네네. 했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 이 친구가, 운전을 하는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가,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그때 제 명의로 친구 계약을 하나 했는데 이거 차 반납 못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친구분이 잘 타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친구가 명의 빌려줬더니 감옥을 갔어요. 그러면 이 차는 낙동강 오리알 된 거잖아. 그쵸. 근데 명의 자체가 이 친구였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 납입료는 누가 내야 되지? 당연히 명의자잖아. 근데 이 명의자는 이 차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많진 않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명의로 하시는 게 가장 그 본인의 명의가 가장 좋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타고 싶다면 가족 명의가 제일 좋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신용 점수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저신용 상품 중에서는 환수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차를 빌려준 거잖아. 근데 그 연체가 한 40%에서 70%까지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또 그 금액을 못 냅니다. 근데 금액이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승계 받는 사람은 본인이 월 납입금이 더 낮은 걸 찾을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리한 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승계할 때, 네. 자, 가장 좋은 거, 내가 장기 렌트 구입할 때 무보증 상품으로 구입하는 게 제일 좋아. 무보증 상품을 구입해야 승계도 편해. 왜요? 너가 그랜저를 타고 싶어. 근데 승계 매물을 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승계 매물 사이트를 가서 승계를 보니까 그랜저가 58만 원짜리가 있어. 근데 그 안에 막 보증금이 1000만 원 걸려있대. 그럼 너는 그 차를 58만 원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주고 와야 되는 거야.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납금으로 잡혀있는 경우는 선납금도 이 사람이 미리 선납금을 내고 렌탈료를 적게 만든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 렌탈료 적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타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선납금 1000만 원 넣어둔 게 있으니까 그 1000만 원 저한테 주시고 이 적은 납입료로 타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포기해 줄 수는 있지. 제가 선납금 1000만 원 들어간 차량인데 그냥 저한테 500만 원만 주세요, 그리고 이 차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너도 500을 어쨌든 내야 되는 거잖아. 불리한 조건이 아닌 거네요. 그래서 그건 불리한 조건은 아니고, 월 납입료가 비싸지만 초기 비용이 그 승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초기 비용이 없다. 그래서 무보증 상품이 가장 승계가 잘 나가고, 근데 무보증으로 했는데도 잘 안 나간다 이러면 네. 승계자가 지원금을 좀 올려놔야겠지. 근데 또 승계가 대신해서 탈 수 있다 이 개념이긴 한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승계 심사가 더 까다롭다고. 많이 까다로워. 그러면 승계 심사도 동일하게 이 사람 재무제표를 보고 그렇지. 처음 받는 사람보다 더 까다롭게 보는 건가요? 좀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일반 장기 렌트 심사는 5분? 10분이면 나오거든? 근데 승계 심사는 금융사마다 이것도 좀 다르긴 한데 3일에서 일주일까지 걸리는 것들이 있어. 그 정도로 오래 걸려요? 좀 까다로워. 그러면 승계는 어떤 분들이 받는 게 좋은지? 되게 좋은 게 있다? 이거 진짜 꿀팁인데 네. 내가
렌트를 싸게 하고 싶어. 매번 승계 매물 사이트를 보다 보면은 좋은 차들이 올라와. 이게 뭐냐면 이미 렌트를 싸게 실행시킨 고객들이 있는데 그 고객들이 더 이상 차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아니면 그 고객들이 사업이 망해서 이제 이 렌탈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차를 승계 매물로 올려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차가 빨리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안 그래도 싼 차를 지원금을 얼마 줄 테니 이 차 좀 타실 분 없으십니까? 이렇게 광고를 올려. 그런 건 좀 싸지. 그래서 막 그런 건 오히려 내가 돈 받고 싸게 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많지는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매물들이. 진짜 꿀팁이네. 지금 자동차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승계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네네. 막 X7 이런 거 무보증 상품인데 막 170만 원, 180만 원, 여기다가 지원금 막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도 있어. 그러면은 완전 이득이지. 1000만 원 지원금 받으면 공짜로 한 5달 탈 수 있는 거야. 그런 상품들도 있고, 잘 보다 보면 승계도 괜찮은 상품들이 있어서. 무보증 장기 렌트만 있는 게 아니고 무보증 승계도 있다. 자, 오늘 고민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나 내가 다른 업체나 지금 이용 중인 게 있다, 그렇지만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 영상에 참고할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